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는 거지처럼 적게 먹고 아침 식사는 배부르게 임금처럼 먹어야 좋다라고 알고 계시긴 한데요. 저는 이것에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세 가지 리듬으로 규정한 자연위생학 개념을 보면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배출의 주기로 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잘 내보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연의 리듬이 있습니다. 영양과 해독 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굳이 영양과 해독에서 중요한 걸 꼽자라면 저는 해독에 더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잘 먹는 것은 잘 하시거든요.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가 뭐 바로 힘이 들고 또 영양 섭취 안 되면 곤란해 하면서 막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노력하시고 영양 섭취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독소 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학을 다닐 때나 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 논문을 쓸 때도 사실 해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또 병원에서 해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질병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염증입니다. 쉽게 연수성 식도염도 많고 위염도 많고 궤양성 대장염도 많고 아이들은 중이염도 있고 염증에 대해서 염증 있으면 안 돼라는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염증 자체가 뭐냐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이걸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이 가만히 있으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면역세포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또 코로나19 같은 거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들은 잘 생각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피와 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화, 대사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이 과정, 이게 바로 해독 과정이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영양소도 만들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 각종 염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아닌 내 몸에서 생겨나는 대사 독소들, 소화 독소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영양은 안 그래도 잘 하시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일단은 해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좀 더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서 잘 해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중금속 오염이 된 경우도 수은이라는 이 중금속이 사실 한국인들 조사하면 대부분 다 오염이 돼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모든 국민들이 거의 오염이 돼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면 수은에 거의 오염이 돼 있습니다. 일단 도시라는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먹어도 거의 수은에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이런 수은도 빼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도 보통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알루미늄도 역시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독소가 중금속 같은 경우에도 제거가 되려면 좋은 영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하면 탄단지는 많이 챙기시는데 이 탄단지를 대사하고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나 효소 이런 영양소들은 조금 덜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단지 말고 영양하면 떠오르는 탄단지 말고 영양을 좀 더 대사시켜주는 이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같은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와 효소 이 영양을 잘 섭취하면 오히려 해독도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해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소화 불량은 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화를 해야만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몸에서 그것을 가지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좀 이것을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집에서
엄마가 불고기를 해가지고 식탁에 딱 두고 일주일을 그냥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지 않고 일주일을 이 불고기가 식탁 위에 있는 동안에 실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썩어서 변질되고 냄새도 나고 악취가 풍기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게 단백질이 이제 부패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오면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것을 분해를 합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펩신, 페시노겐 같은, 또 지방은 리파제가 나와서 분해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소화를 시키고 각종 각 영양소들로 쪼갭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으로 다 쪼개는데, 자,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그 쪼개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 부패 발효가 일어납니다. 네, 마치 불고기가 누군가 먹지 않으면 여기서 썩듯이 소화효소를 만나지 못한 탄수화물은 소화 불량의 결과 발효가 진행이 되고요. 단백질은 소화 불량이 되면 부패가 되고 지방은 소화 불량이 되면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다 닿지 못한 이 탄단지 성분들은 내 몸에서 또 다른 독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으로 느낄 수 있냐면 뷔페 식당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탄수화물 음식도 많이 먹고 단백질 고기 이런 생선도 많이 먹고 또 튀긴 음식, 지방 있는 음식도 많이 먹게 되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일어납니다. 인체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점이 있는데 이 탄단지를 한 번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효소는 없습니다. 각각 하나의 음식은 하나의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효소가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이 만능 소화효소가 없어서 막 몸에서 잘 소화가 안 되죠.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속이 더부룩하고 막 가스가 나오고 심지어 막 몸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업무도 잘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소화불량은 내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기운을 얻고 몸 근육도 잘 만들고 에너지를 잘 생성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한 신진대사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소화에 좋은 음식은 최대한 자연식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연 하면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과일, 채소, 견과류, 여러 씨앗류, 콩류, 통곡식, 여러 이 식물 음식도 있고, 또 자연 하면은 그럼 고기는 자연이 아니냐 하기도 하는데, 일단 고기나 또 생선으로 친다라면 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자연 유래의 음식이 일단은 공장 유래의 음식, 가공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소화 효소가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고기, 단백질이다 보니까 식물성 위주로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콩류, 그다음에 견과류, 통곡식, 네, 요즘 버섯류, 해조류까지 조금 넓게 본다라면 이 정도의 음식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꼭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제 4가지 음식, 우선순위로 이걸 드시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드세요라고 하루에 요거는 꼭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과일류 500g. 과일 500g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들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줍니다. 또 채소류 200에서 600g. 네, 채소도 역시 반찬으로 드실 때 그 성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이제 콩류 50g입니다. 이왕이면 사람의 소화효소에 더 적합한 단백질을 저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노폐물이 많아져서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성분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간에서 해독도 어려워지고 신장에 노폐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보다 안전한 단백질은 식물성, 콩류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하루 50g. 견과류도 하루에 50g, 견과류, 씨앗류 합쳐서 하루에 50g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 탄단지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논란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탄단지의 비율은 모유 비율입니다. 예, 모유는 사실 지상 최대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세포 분해도 잘 되고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그럼 모유의 비율은 어떻게 탄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 보면 우유 100g당 탄수화물이 7g, 단백질이 1g, 지방이 4g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면 탄수화물이 약 55%, 단백질은 10%, 지방은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백질이 적고 지방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래도 좀 비슷한 비율이긴 한데, 그래서 이 비율이 저는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블루존의 식단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하루에 올리브 오일을 6스푼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먹는 곳도 있고 안 먹는 곳도 있는데, 먹어도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육의 형태로 50g 미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식물식 식사로 95%, 5% 정도는 이제 동물식을 하기는 하되 좀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선생님은 채식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참 많았는데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가 붙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식물성 음식을 지향하고, 말씀드린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씨앗류를 지향을 하고,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은 저는 기호식품으로 먹습니다. 약속이 잡히면 대부분 먹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크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까지 엄청 고기를 챙겨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식 유지의 식단, 또 고기 단백질은 5에서 10% 정도 이내로 좀 줄여서 먹는다라면 인체가 우리 몸이 잘 소화시키는 소화가 잘 되는 식사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드셨을 때 든든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채식하는 사람들의 포만감은 어디서 오냐면 식이섬유와 효소에서 옵니다. 근데 저도 하루 중에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은 날은 왠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익힌 음식만 먹으면 굉장히 저는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바로 효소가 즉각적으로 사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되고 포만감이 또 느껴집니다. 또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저는 쌈채소 좋아하는데 신선한 채소를 먹은 날은 훨씬 더 포만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포만감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네, 견과류와 씨앗의 섭취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건강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책도 쓰지만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배고픈 건강 식사를 저도 힘든 건강 식사는 전혀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맛도 있고 배부른 건강식을 저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포만감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를 먼저 섭취하고 다른 음식을 한번 식사를 해본다라면 전혀 배고픔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만감은 고기나 이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효소, 식이섬유, 그리고 좋은 지방이 주는 포만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3가지 리듬이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질서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계와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리듬이 깨졌을 때 크게 자연재해가 오기도 하고 사람은 정말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연계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는 거지처럼 적게 먹고 아침 식사는 배부르게 임금처럼 먹어야 좋다라고 알고 계시긴 한데요. 저는 이것에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3가지 리듬으로 규정한 자연위생학 개념을 보면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배출의 주기로 봅니다. 잘 내보내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거는 음양의 조화를 따지는 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데요. 밤 시간부터 오전 시간은 음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몸이 잘 내보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연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의 예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입도 좀 텁텁하고 먼저 화장실을 가잖아요. 바로 소변을 내보냅니다. 또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변도 같이 아침마다 내보내죠. 그래서 아침 시간은 내보내는 것에 더 좋은 시간인 거예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나도 자고 소화기관도 쉬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죠.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화기관이 바로 일을 하는 것보다 일단 워밍업을 준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은 우리가 뭘 먹기만 하면 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주 먹잖아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화기관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낮 동안에, 하루 중에.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뭔가를 먹게 되면 소화기관이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기관을 좀 오래 쉬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배출의 시기, 소화기관이 소화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는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전 배출의 시기에는 배출의 효과를 내는 식사가 좋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다 드시잖아요. 밤새 동안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물과 같은 식사,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 바로 수분이 거의 90%인 과일 식사입니다. 네, 과일은 씹는 순간 사실 수분으로 다 바로 입에서부터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효소의 자극이 필요가 없습니다. 췌장이 막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일 성분 속에는 간 세포에도 좋고 또 여러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효소도 같이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몸을 쉬게 해주면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출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식사이고 영양과 해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의 주기 이후에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흡수 주기입니다. 비로소 이때 소화기관이 깨어나서 소화효소도 잘 만들고 잘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딱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입니다. 합성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합성의 시간은 우리 몸이 늘 제가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도 늘 자라죠. 손톱도 늘 자랍니다. 바로 합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 밤에 합성의 시간 동안에는 재생 치유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데 밤 시간에 우리가 잠이 들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잠을 유도해서 밤 시간에 노화된 세포도 제거하고 암세포도 제거하고 숙면을 하게 되면 몸이 회복이 되는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야식을 또 하게 되면 또 소화기관 일을 하니까 몸이 또 그만큼 숙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몸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 주기는 우리 몸이 다시 재구성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 주기, 흡수 주기, 동화 주기를 잘 지키는 식사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아니고 소화기관 측면에서 본다라면 소화기관을 쉽게 해주는 식사,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고 이 식사 교정을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몸이 너무 편해요. 이제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체력이 더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대신 저녁을 또 너무 화려하게 먹기보다는 점심 식사 중에 이때 가장 소화기관이 활발하니까 점심 식사를 제일 잘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고 저녁은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사육명 책의 대사식단 중에는 숙면 유도 식사를 써놨는데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편안한 식사,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식사보다 좀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너무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과 또 병원을 의지해서 일상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과 주사나 병원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나의 몸을 내 몸의 주인이잖아요.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건강한 신진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건강한 신진대사로 약을 의지하지 않고 또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